그럼 재산세는 여기 많이 나와봐야 얼마 나오겠어요? 많이 나와봐야 뭐 1년에 30만 원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 30만 원 빠지고 그만인데 얘가 지금 얼마가 빠질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분 있죠? 이분이 1세대 그 전세 사기 피의자거든요, 이분이. 안녕하세요. 본 영상에서는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있는 경매물건에 대한 조사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아가지 못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경매물건에서 유의해야 할 포인트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리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이제 권리 분석이 경매하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권리 분석 들어보셨나요? 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지난주에. 아, 네. 그러니까 권리 분석이라는 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임차인 도대체 보증금 얼마야?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인수하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입찰 금액을 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인 거야. 그러니까 입찰을 할 때 입찰 참여자가 입찰 금액 쓰는 거 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그냥 권리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1억짜리 아파트가 나왔어. 갭 투자 해보셨죠? 1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전세 9천 있는데 1억 주고 살 거예요? 1,000만 원만 주고 살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제가 지난주에 이거 얘기했나? 낙찰 됐으니까 한번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서울물건 봐도 되죠? 서울 노원구 포레나 아파트거든요. 상계동에 있는 포레나 노원이라는 아파트예요. 이게 24평형 아파트고요. 감정가는 9억 700. 이거 했는데 이거를 제가 왜 이제 보게 됐냐면 제 지인이 이 포레나 노원 바로 옆에 살아요. 근데 사는 동네 상계동을 보다 보니까 이게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괜찮은데 지금 최저가가 2억 3,700이었잖아요. 한 2억 5천 전후로 쓰고 그 다음에 지금 2억 9천에 팔았으니까 2억 5천 전후로 쓰고 남는 돈 갖다가 뭐 2천에 뭐 100이든 월세로 한 2년 정도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라 여기에. 그때 들어가면서 대출 받으면서 전세금 주면 되고 하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2억 9천에 팔아가지고 너 돈 있잖아 했더니 돈 없어. 왜? 그러니까 거기 대출이 2억 있었어. 그래. 아 그렇구나. 그럼 뭐 야 이거 야 글렀다 야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은. 근데 이걸 보시면 권리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권리 분석 이제 배울 건데 여기 보니까 22년도 6월 7일 날 신한은행 근저당이 있죠. 이게 말소기준 등기야. 근데 말소기준 등기 22년도 6월보다 20년도 12월에 전입한 세입자가 있잖아요. 세입자의 보증금이 5억 8천이 있는데 대항력이 있어. 대항력.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거 아주 쉽겠지. 배당요구를 안 했어. 그럼 뭐야? 배당 못 받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딨어? 배당 안 받으면 5억 8천 인수잖아. 그죠? 그러면 5억 8천 플러스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8억 8천 해. 예를 들어서 시세가. 그러면 8억 8천 하니까 3억 쓰면은 시세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5천 싸게 사고 싶어? 그러면 2억 5천 쓰면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에 이 아파트를 산 거예요? 5억 8천. 임대 보증금. 그럼 이 아파트를 얼마에 샀어요? 8억 3,776만 5천 원에 산 거죠. 쉽죠? 이게 권리 분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애매해지거나 막 이런 것들이 가끔씩 발생해요. 언제 그런 게 발생하냐면 세입자랑 조세 채권이랑 붙어 있을 때. 자, 이것도 보면서 설명해 드려야겠죠? 네, 보면서 설명해 줘야 쉬워. 이거는 서울 거 좀 하니까 좀 멀잖아요. 요 바로 앞에 있는 쌍용역 앞에 있는 아파트로 한번 볼게요. 그럼 요거 문제 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쌍용역 앞에 있는 계룡 푸른 마을 아파트. 32평형, 그러니까 84 타입이에요. 전용 면적으로. 감정가 1억 8천인데 이게 1억 2,600까지 떨어졌어요. 권리 분석 해볼게요. 쫙 쭉 내리니까 말소 기준 등기 뭐예요? 여기 써 있잖아, 말소 기준 등기. 안 보여요? 나 때문에 안 보이나? 보이죠? 보이는데? 그죠? 그러면 24년도 8월 7일이 말소 기준 등기죠. 그죠? 근데 말소 기준 등기보다 전입일이 얼마나 빨라요, 이거? 2012년도 8월 20일. 보증금 얼마? 1억 5천. 근데 이분이 확정일자 제때 잘 받았네요. 그죠? 전입하면서 잘 받았어.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도 잘 했어. 자, 그럼 이분 1억 5천 다 받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억 6천 썼어. 그러면 이분 다 받아가요? 다 못 받아가요? 1억 6천 쓰면 1억 5천 받고 이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받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아, 모른다?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모른다 정답 말씀하신 거죠?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예. 맞아요. 여기 보시면 압류가 있잖아요. 배당 순서가 제일 먼저 빠지는 게 당해세, 뭐 소액임차차 보증금 이거 먼저 빠지는데 이분은 소액임 차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소액임 차인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뭐가 더 빨리 빠지냐면 조세채권이 더 빨리 빠져요. 그러게 되면 이게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게 동화성 세무서가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서북구청 이렇게 있어. 그러면 보통 서북구청 하면 지방세죠. 지방세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세, 뭐 자동차세, 취득세 뭐 이런 것들인데 취득은 이미 했으니까 취득세 나올 일 없고 그래서 대부분이 지방세는 그러니까 동남구청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대부분이 재산세밖에 없어. 그럼 재산세는 여기 많이 나와봐야 얼마 나오겠어요? 많이 나와봐야 뭐 1년에 30만 원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 30만 원 빠지고 그만인데 얘가 지금 얼마가 빠질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분 있죠? 이분이 1세대 그 전세 사기 피의자거든요. 이분이 2018년도 19년도에 신문에 몇 번이 났어요. 동탄 전세 300채 투자, 동탄 천안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꾼이라고요? 사기꾼인데 전세 사기 막 터지기 전에 이미 한 번 돼가지고 만약에 전세 사기 때 했으면 아마 이 사람도 실형 엄청 오래 살았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실형 안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 막 이슈 되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분 한번 보여줄까요? 유료 경매 사이트가 뭐가 있냐면 이해관계인 검색이 있어요. 이해관계인 검색.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전체로 봐서 이 소유자 누구였어요? 남자게요, 여자게요?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남자예요.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막 경기만 한번 해볼까? 경기도만? 근데 이 사람이 이 시기만 잘 만났으면 떼돈을 벌 사람이었는데 시기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이거 보세요. 이거 다 그분 거예요. 이거 다 지금 이게 몇 개예요 지금? 몇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시면 다 임시 이분 거죠 다? 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대부분이 누가 받았냐면 다 세입자가 받았어요. 거를. 그러니까 역전세 나면서 이제 망한 거지. 근데 그 뒤로는 이 집 얼마일까요? 지금 이 세입자 2억 7천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입찰 들어갔어. 전세 보증금으로. 입찰 들어가서 전세 보증금에 집을 샀어. 이 집 얼마일까요, 지금? 지금 한번 대략적으로 볼까요? 2억 7천에 받았는데 6억까지 올라갔었어.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아까 그랬죠. 진짜 대박 날 뻔한 사람이었는데 그 전에 자금이 살짝 꼬이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뭐 이것만 그런 거 아니에요. 동탄 뭐 이 위에 것도 볼까요? 위에 것도 보니까 2억 7,100이죠. 네. 그렇죠? 2억 7,100. 이것도 보증금 2억 6천이었네, 이분은. 이분도 전세 살다가 자기는 사기 싫은데 사게 된 거야. 그죠? 근데 지금 이거 얼마까지 올라갔어? 얘도 똑같은 아파트인가? 네, 똑같은 아파트 6억까지 올라갔다. 지금 조금 떨어져서 4억 9천이야. 네, 2억 7천에 받아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 당했는데 이거 피해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그러니까 300채가 되니까 아직까지도 정리 안 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네,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정리 안 되고 지금 이분은 2012년도에 전입에 들어갔죠? 이 정도면 집주인 아닌가요? 지금 13년을 살고 있어. 네, 집주인이나 마찬가지지 뭐 이 정도면. 그때 얼마에 주고 샀냐면 1억 3,900에 이걸 매매를 했어요. 얼마가 전세가 있는데 2012년도 그 당시에는 1억 3,500이 있었어. 1억 3,500에 갭 400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분 있잖아요. 그 살짝 자금만 이렇게 안 꼬였으면 아마 지금 뭐 유튜브 막 엄청 찍고 다녔을 거야. 갭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금이나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일지 예측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른다가 맞는 거예요. 1억 6천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방법 어떻게 해? 우리는 포기할 거야 이대로? 이대로 포기해? 저는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네? 어떻게?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봐요? 알려줘요? 당연히 안 알려주죠. 당연히 안 알려주죠. 이런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려줘요? 그 체납 사실을 특히나. 그죠? 방법은요, 이거 찾아가야지, 이분 이제 살 만큼 살았어. 이사 가고 싶어. 이사 가고 싶으니까 이제 경매 넣은 거잖아요. 예? 13년을 살았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사 가고 싶잖아. 그럼 이거를 이분이 또 받고 싶겠어? 이분이?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받고 싶겠어? 본인이라면 지금 전세금도 못 받아가지고 13년을 살았는데, 이제서야 경매 넣었는데, 본인이 받고 싶겠어?
시세요? 감정가라고 생각하고 일단 하자고요. 네, 감정가라고 생각하고 시세는 1억 7천이라 가지고 일단 감정가라고 생각하자고요. 그죠? 그러면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거지. 전후사정 얘기해야지. 이사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 제가 받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 받아요. 저랑 경매계 한번 가서 사건 열람 한번 하시죠. 네, 하면 돼. 아, 그럼 이 사람도 좋지. 이거 본인이 받아가겠다는데. 그럼 받으면 전세금 배당받을 수 있잖아. 그럼 13년 만에 이사 가는 거야, 자기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 방법은 세입자분하고 같이 가서 사건 열람을 해야 돼. 사건 열람해서 세무서 압류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을 하고 갔더니 생각보다 적어. 한 200만 원. 그럼 200만 원이면 얼마 쓰면 돼요? 한 1억 5천 5백만 원만 써도 되잖아. 그죠? 그러면 1억 5천 5백만 원 쓰고 감정가가 시세라는 판단 하에 그러면 얼마 싸게 사는 거예요? 한 2,500 싸게 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권리 분석이다. 쉽죠? 이거 어려우면 앞으로 더 이제 힘들어지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말소기준 등기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말소기준 등기가 뭐냐? 낙찰자가 낙찰을 받으면 말소기준 등기 이후의 권리들은 다 사라지는 거. 그리고 말소기준 등기보다 더 먼저 설정되어 있던 권리들은 인수되는 거. 그 가장 아까 대표적인 거 뭐였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인수죠? 네, 인수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은 말소가 되는데 일부는 말소해버리면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말소해버리면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말소기준 등기는 총 6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근저당권,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은 저는 실무적으로 본 적이 없어, 저당권을. 그래서 그냥 근저당권만 있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아까 담보가등기 이거 나오죠? 그죠? 담보가등기가 가끔씩 나오기는 해요. 근데 담보가등기의 형식은 조금 어렵기는 해. 왜냐면 이게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등기부에 나오는 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담보가등기는 뭐다? 가등기 형식은 똑같은데 거기서 배당 요구를 하면 담보가등기가 돼서 이게 말소기준 등기가 된다. 근데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할 때 1심, 2심, 3심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1심에 보통 어떠한 단서들을 다냐면 가집행할 수 있다. 뭐 이런 단서를 달아. 그러면 1심만 이겨도 그 집행문을 갖고 경매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근저당도 없지, 압류도 없지,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뭐가 들어와? 갑자기 경매가 딱 들어가는 경우가.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말소기준 등기가 6개인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전세권이라고 있어. 근데 전세권은 이게 요건이 조금 달라. 그래서 이 전세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앞으로 좀 설명은 다시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소멸하는 권리, 말소기준 등기보다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다 소멸한다. 그리고 말소기준보다 이전에 있던 권리들은 다 어떻게 된다? 인수가 된다. 근데 얘들은 나중에 있는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인수되는 애들.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알고. 법정지상권 뭐야? 법정지상권. 지상권은 땅 위에 권리잖아요. 그럼 법정은 뭐야?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지상권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지상권도 후반부에 가면 이거 하루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명을 다시 해드리고. 분묘기지권은 아시죠? 묘는 그냥 무조건 인수예요. 근데 유치권이 됐든 법정지상권이 됐든 분묘기지권이 됐든 뭐 그게 권리가 성립하냐 뭐 안 하냐 이런 건 둘째 문제고 무조건 인수는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물어봤어. 여기 상가 나왔는데 거기에 유치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니까 바로 뭐라 그래? 입찰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얘기하더라고. 허위일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유치권 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안 할 거냐고. 그쵸? 네, 그런 것들. 하여튼 어쨌거나 이거는 무조건 인수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말소기준 등기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다 인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것들 말고 10분 쉬었다가 2018년도에 진행된 물건인데 요거를 공부를 하면 여러 가지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이 물건 보면서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분 쉴게요.